여기 보시면 위변조. 이 실험을 할 때 1시간 경과 후에 측정하고 3시간 경과 후에 측정, 5시간 경과 후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1시간, 3시간 안 하고 한 번만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1시간, 3시간 한 것처럼 이건 그야말로 날조잖아요. 위조잖아요. 그리고 변조. 변조는 아이고 데이터를 고치는 거죠. 여기 보면 1시간, 3시간, 5시간 단위로 했는데 이게 3시간, 1시간 지나서보다 3시간 지나서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더 안 좋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좋게 나온 것처럼 효과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변조겠죠, 당연히. 큰일 나죠. 이런 것들. 표절. 표절은 쌤님, 아까 크게 보면 의도적 표절이 있고 비의도적 표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출처 표시 안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카피킬러 돌렸는데 출처 표시해도 6단어 연속하면 표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출처 표시를 아예 안 했어. 그건 빼박이겠죠, 빼박. 당연히 출처 표시를 많이 해야 돼요. 출처 표시가 인용 표시가 서론하고 이론적 배경은 빽빽하게 많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많이 해야 되고 출처 표시 했는데 6단어 연속 이상 하면 안 되고 2차 재인용 표시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아까 제임스 거 척도를 보면서 1990년에 제임스가 한 거를 봤는데 92년에 홍길동이라는 한국 사람이 갖다 썼고 또 95년에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갖다 썼잖아요. 그러면 쭉쭉쭉 제인용 표시가 뭔지 아세요? 세미콜론 밑에 꼬리 있는 거 땡땡이 아시잖아요. 그걸 해서 제임스 1990 땡땡 홍길동 1992 김길동 1995 이렇게 제인용 표시를 충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들어와요. 제인용 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리고 원서를 봐라. 하나를 보더라도 원서를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난 영어도 모르겠고 영어 논문 번역해서 보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박사님들 전문가들이니까 돈 좀 줄 테니까 그것 좀 번역해주고 번역해갖고 어떤 부분만 한글로 번역해서 나 보라고 좀 요약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요령이 있어요. 처음부터 원서를 찾으려면 힘들죠. 찾기도 어렵고 해외 학술지는 또 유료로 많이 사야 돼요. 몇 달러라도 주고. 그거보다는 물론 요즘 구글 스콜러나 이런 데서는 많이 제공을 해줘요. 학교 전자도서관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사 논문보다 박사 논문 위주로 우선 보셔야 돼. 그러면 국내 박사 논문 보다 보면 내용을 보다 보면 본문에 뭐 제임스도 나오고 참고문헌도 보다 보면 나와요. 그러면 그 원서를 찾긴 찾되 다 보지 말고 아까 해당된 부분만 발췌해서 번역해서 보는데 번역도 하려면 힘드니까 요즘엔 파파고나 번역기 있잖아요. 해보면 파파고도 전문 용어는 절대 커버가 안 되죠. 그러나 혼자 번역하는 시간보다는 그래도 뭐 한 문단 단위로 이렇게 해서 번역기를 좀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는 거니까 전문 용어는 내가 이제 적당히 눈치껏 하고 그렇게 해서 파파고 활용해서 번역해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읽어봐야 돼요. 제임스 거라도. 그래서 검증해서 제임스 인용 표시해주고 홍길동 거 해주고 그 다음 박길동 거 해주는데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 최길동을 다 어떻게 찾아서 해줘요. 다 찾는 게 아니라 최근 거를 찾을 거예요. 우리 최근 거 보라니까 뭐 2010 몇 년 이후 거만 찾을 거예요. 그러면 최근 거 보다 보면 최길동 2020년 거 보니까 박길동 2015년이 언급돼 있고 그러면 박길동 거 봤어요. 근데 계속해서 추적해서 다 보다 보면 없는 것도 찾기도 어려운 것도 있고 나오지도 않고 다 찾기도 어려워. 그러면 뭐 20년 거 봤고 15년 거 봤더니 보다 보니까 한두 편이라도 보다 보니까 재인용 해놓은 논문들이 있어요. 그 전 사람들 거. 그거를 복사라도 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령이. 그리고 원서는 특히 변수 관련해서 볼 때는 제임스 거 1990년 그 부분만이라도 무조건 검증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재인용된 것만 해외 원서를 복사해서 넣어버리면 웃고픈 현실이 옛날에 뉴스로도 보도가 됐어요. 제임스 거 90년 논문을 갖다가 해외 유학생이 92년에 번역해서 했는데 오탈자를 그대로 해놓으니까 그 뒷사람들이 계속 오탈자까지 계속 똑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인용 표시를 찾아서 하시라는 거고, 여기처럼 출처 표시를 하더라도 6단어 연속하지 않게 바꿨어도 과도하게 막 어떤 분은 막 소제목 한 챕터 전체를 갖다가 인용해버리죠. 이 판단 기준은 어떤 범위가 과도하냐, 인용물과 피인용물 간의 주종의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경우, 그렇게 판단해요. 연구 진실성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이 쓴 거를 부분 참조했다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다 참조했다든가, 출처 표시는 했더라도 좀 적게 출처 인용한 것처럼 줄여서 쓰는 거죠. 허위로. 이런 것도 죄다 표절에 해당이 돼요, 선생님. 그리고 표절 다 같은 말이니까 의도치 않은 표절도 표절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비의도적 표절 얘기한 거예요.